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H자산관리의 최석희 전문가, 그리고 김재현 전문가, 박상현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전문가 최석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서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되는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가기가 조금은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참 많이들 시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에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옛날보다는 부쩍 많이 늘었더라고요. 혹시 체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은 그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음식들을 정말 많이 나르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저도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최석희 전문가님은?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밥을 먹는 게 좀 귀찮아지다 보니 네. 회사 동료들과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달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물론 와이프가 힘들까봐 배달 음식으로 주문을 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편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대신 줄 알았는데 벌써 결혼도 하셨고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만 나눠봐도 요즘 배달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만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이슈가 요즘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은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앵커님께서는 용기 내 캠페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기 내 캠페인? 용기를 내자 이런 캠페인인가요? 아니면은 용기를 내 이런 캠페인인가요? 그런 뜻도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내는 플라스틱, 비닐 등의 일회용 용기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캠페인인 거죠. 네. 저 역시 이제 용기 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1인인데 이제 와이프랑 함께 장을 보러 가면은 반찬 가게 이제 들리는데 이제 그때는 용기를 항상 챙겨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맡기고 이제 멀리서 바라보곤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저 혼자 가서도 이제 반찬통을 들고 가서 용기에 잘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저에게는 제가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을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용기 내 캠페인을 활용하다 보니까 분리수거 양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서 이제 분리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용기를 내고 있는 용기 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남편분의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별다방을 굉장히 즐겨 가는데 별다방을 갈 때 저도 제 텀블러를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별 스티커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 별 스티커가 모이면 또 음료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저도 잘 참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텀블러를 갖고 올라가면 음료를 반값에 할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저도 참여하고 있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앵커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이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는 들었어요. 뭐 하루에
100g 정도씩 1년에 대략 한 36에서 37kg 가량 소비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우선 저도 이걸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조사 기관마다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2019년 유럽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그 평균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 자체가 132.7kg.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거 소비량의 아닌가요? 네, 3배 네. 이상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네. 이제 김재현 전문가님의 말씀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네. 좀 보태자면은 이제 2019년 12월에 그린피스에서 일회용의 유호 플라스틱의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네. 1년 동안 플라스틱의 양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1년간 쓰는 플라스틱의 컵의 수가 네. 약 33억 개에 달합니다. 이를 이제 일렬로 세웠을 때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실제 한 방송국 다큐 네.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들이 방영을 한 후에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걱정 없이 장을 보는 욕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이제 대형 마트들이 네. 대응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캠페인을 실행함과 동시에 네. 마트 관련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래요? 상승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음. 그만큼 소비자들과 투자자들도 마인드가 굉장히 성숙해지면서 단순히 기업에 대한 매출과 이익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사회와 환경에도 공헌하는 일명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제 고객분들도 이렇게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좋네요. 네. 네, 또한 최근 당선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 바이든 하면 또 친환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친환경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 또한 했습니다. 음. 이제 그렇기에 시청자분들도 이런 투자처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볼까요? 굿플래너의 오늘의 주제 오픈!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친환경 ESG입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환경 이슈가 진짜 이렇게까지 언급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한 글로벌 회사의 광고 문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라는 문구예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이 피사가 실제로 플리스 자켓을 가지고 이 광고 문구를 선보였는데 없는 지갑도 열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러한 문구를 소개로 넣어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게요. 이런 왜 네. 의류업체에서 네. 자기네 의류를 사지 말아라. 네, 이건 좀 맞죠.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피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5년간 약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 배려 이렇게 소비자의 네. 심리를 또 흔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경을 생각하는 이 피사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관통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훈훈합니다. 것 같아요. 일단 이 피사는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환경단체에 기부를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1%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환경단체에 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방식도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 친환경 ES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서 ESG와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주식형 ESG ETF에 유입된 자금은 85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네. 이후 매년 3배가량의
급성장을 보이면서 2019년도에는 260억 달러를, 2020년에는 770억 달러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ESG라고 하면은 환경 문제와 관련한 거인 건 알겠는데 어떤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ESG는 환경, 지배 구조, 사회의 약칭입니다. 영어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환경의 environment, 사회의 social, 그리고 지배 구조의 government를 뜻하는데요. 아, 그 약자군요. 네. ESG. 네. 예. 이제 이런 ESG 경영은 비용 절감과 효율만을 따지던 기업들이 이제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보호, 사회, 지배 구조 등을 생존 키워드로 삼아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하게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은 기후 변화 영향, 환경 오염물질 저감 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고요. 사회의 경우 근로 환경, 사업 안전, 제품 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지배 구조는 주주의 권리, 그리고 이사회, 감사 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ESG의 쟁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이유, 그게 뭘까요? 우선은 기업에 대한 역할, 그리고 가치관이 많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기업의 성과만 가지고 이 기업을 평가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현재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 기업이 책임 경영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은 안전하고 환경적인 제품을 원하기도 하고 정부는 투명한 경영을 원하며 사회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ESG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ESG가 왜 중요한 건지도 알고 싶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네.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수록 이해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이제 투자 시장 또한 이에 호응을 하듯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요인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요. ESG 요인을 반영한 투자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특히 올해부터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친환경 부분에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예상되는 있죠? 만큼 예. ESG가 반영된 친환경 ETF 성장세 또한 지속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 공약들로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꼽을 수 있고 이 밖에 주요 공약들로는 기후 변화 취약국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엄청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여기에 EU를 비롯한 전 세계 190개 국가가 참여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올해 3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때문에 올해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 기조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이제 친환경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 전략도 다양합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ETF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언급을 했고요.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향후 친환경 인프라 정책에 대한 2조 달러 공약과 함께 기후 변화 빈약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들이 겹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행정의 이 행보를 살펴본다면 친환경에 대한 쪽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뭐 태양광, 뭐 친환경 풍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 굉장히 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 없잖아요. 테슬라 제가 정말 네. 샀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무슨 1년 만에 850%가 올랐다고. 네. 뭐 간밤에 20% 폭등을 하고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850%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테슬라 대표가 세계 보호순위 1위를 아, 달성했다는 정말 기사도 좋겠습니다. 많이 나왔었죠. 예. 네, 너무 부럽네요. 네. 우선 단기간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던 이 테슬라, 네. 이 테슬라를 필두로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자체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많이들 목격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신차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 신차 라인업의 대부분을 전기차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동차 생산들과 관련된 이 기업들의 행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유럽에서 뭐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미리 사전 예약을 했다고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내연 기관차를 대신해서 전기차가 계속해서 생산된다면 이 관련한 기업들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 산업이다 보니 앞으로도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 첨버와 같은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기업인 LG화학과 삼성 SDI도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LG화학, 삼성 SDI가 또 국내 2차 전지 투톱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탑 10 안에 들어있기도 하죠. 예. 네, 그렇지만 최근 증시 자체가 혼조세임과 동시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증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들을 맞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친환경 정책의 기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전기차 어떻게 투자해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많은 이슈들을 불러왔고 그 이슈 안에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 한 해 미국 주식 ETF들의 수익률 순위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위부터 5위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들이 독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18%가 아니고 181%인 거예요? 네, 맞아요. 181%입니다. 네. 수익률이 그냥 100%가 넘어버리네요. 네, 마치 이제 ETF가 네. 이제 개별 종목들처럼 네. 그런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아크 ETF는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네. 가장 큰 수혜를 본 운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제 앞서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익률 차트를 올킬을 달성한 아크 인베스트가 뭐하는 회사인지 그들의 대표적인 아크 ETF의 주가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크인베스트가 월스트리트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지수만 따라가는 기존의 이런 투자 관행들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겠다. 라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평가되었거나 소외되어 있던 이 기업들에게 뭐라 그러죠? 스포트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성장은 급속도로 하고 있는데 수익은 아직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유망 기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아크 ETF의 운용 규모는 약 177억 달러에 이르고요. 이제 아크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헬스케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3D 프린팅 등 시장 전체의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투자 산업 비중을 보면 헬스케어의 32%, 기술 지향 기업의 32%, 과반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이 유튜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아크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예. 아크사는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크인베스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위클리 뉴스라고 해가지고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구독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리포트 201이라고 해서 유용한 정보들까지 공유를 해준다고 하니까 공짜로 얻어가는 거죠. 꿀팁이네요. 꿀팁입니다. 네. 네.
이제 소위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대표가 돈나무 언니요. 네, 이제 예. 요즘 많이들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그 언니. 네, 이제 캐시우드 대표가 보고 있는 네. 유망한 산업은 어디인지, 혹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이 활용을 해서 네. 꼼꼼히 보신다면은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캐시우드의 ETF 운용을 데일리로 업데이트해주는 캐시즈 아크 사이트도 투자에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에 매일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체크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네, 정말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펀드나 ETF는 운용 보수 그리고 배당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아크 배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확히 말하자면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금은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에게 나오는 이 배당과 운용 수익, 그다음에 채권이자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크 ETF의 배당률은 약 1.46% 좀 낮은 편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ETF가 아니다 보니 네. 그런 배당 수익에 큰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많지 않습니다. 음, 펀드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운용 보수는 연 0.75%로 액티브 펀드이다 보니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패시브 펀드인 SPY의 운용 보수가 0.09%인 것을 비교해 보면 많이 높은 편인데요. 지수에 맞춘 기계적인 운영이 주가되는 패시브 펀드와는 달리 매니저 역량에 따라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임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런 공인비가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메리트가 그만큼 또 많은 ETF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투자를 할 때 이것만큼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ETF로서 기록적인 성장을 기록한 이 아크인 만큼 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과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이 그쵸? 우려가 예. 공존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성장주들의 주가에 실린 미래의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이 아니냐, 네. 아니면 거품인지 판단하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의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액티브 펀드인 만큼 아크는 기존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진행을 할 것이며 네.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수혈될 것입니다. 음. 아크 ETF 투자에 앞서서 이제 네. 위에서 말씀드린 아크 사이트와 2021 빅 아이디어스를 확인해 보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유익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이 상담을 원하시면은요.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2128-8505번, 02-2128-850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알토마토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